도둑이 나타나면 112에 신고하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요, 도둑 맞은 당사자가 경찰이었습니다. 도둑 맞은 장소는 경찰서였다고 합니다. 경찰서 안에서. 아니, 경찰서가 도둑한테 무려 2번이나 털렸대요. 어떤 황당한 사건입니까? 일단 지난 8월 31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날 새벽에요. 경남 창원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예. 경찰이 출동을 해서요. 10대인 A군을 붙잡았는데 문제는 A군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요. 전날에 함안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몰래 훔쳐 탄 오토바이였던 겁니다. 훔친 오토바이였군요. 결국 경찰은 절도 혐의를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오토바이가 절도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압수가 되거든요. 당연히 압수를 해서 경찰서에 압수물 보관 창고 앞에 세워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관 창고 앞에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이제 경찰이 조사도 끝났고 송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서에 세워놨던 오토바이를 증거물로 확인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깜짝 놀란 겁니다. 왜요? 이게 오토바이가요. 연기처럼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경찰서에 도둑이 든 거예요? 이게 정말 황당하게도요. 정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더욱 황당했는데요. 이 도둑의 정체가 바로 그 오토바이를 타다가 적발됐던 그 10대 A군이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당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이 A군이 오토바이 위치를 기억해 두고는 새벽에 다시 찾아와서 그 오토바이의 시동을 켜고 유유히 타고 또 달아나 버린 건데요.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아파트에서 먼저 훔쳐서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경찰에 적발이 됐더니 이제 이 경찰서에 압수가 된 오토바이를 경찰서에 찾아와서 다시 한번 절도를 한 겁니다. 이야, 훔친 오토바이를 압수해놨더니 그걸 또 훔쳐갔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요, 이 10대 A군이 간 큰 도둑질 한 분이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오토바이를 훔쳐갔잖아요. 예. A군은 며칠 뒤인 이 9월 13일에 창원에서 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또 적발이 됐습니다. 또 적발이 됐어요? 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운행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돼서 파출소에서 이번에는 출동을 했는데요. 이번에 파출소? 네, 당시 출동했던 파출소 경찰은 이 오토바이를 이제 압수를 해서 파출소 마당에 임시로 보관을 했는데 그런데 또 그리고 3일 뒤에 이 오토바이가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도 이 A군이 파출소에 몰래 들어와서 다시 오토바이를 훔쳐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신고 접수해서 경찰서 보관함에다 놨더니 그 창고에다 놨더니 창고 앞에서 훔쳐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파출소에 적발이 됐는데 파출소에서도 야, 이거 내 오토바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같은 오토바이를 2번이나 훔쳤어요. A군은 파출소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또 도로에서 타고 다니다가 지난 9월 18일 소음이 심하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또 적발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해서 A군을 쫓았는데 A군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도주하다가 과속 방지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A군은 뇌출혈 증세로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 정리하면 이 오토바이가 2주 동안 경찰서에 갔다가 A군에게 갔다가 파출소에 갔다가 다시 A군에게 가는 복잡한 과정을 밟게 되는데 문제는 이 오토바이를 최초에 압수한 경찰서가 이 2주 동안 도난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 몰랐어요, 그것도. 사건을 처리해 검찰에 송치하려고 찾다가 비로소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경찰은 압수 오토바이를 시정 장치 없이 방치한 점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며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